INTJ가 자신을 이해하게 된 계기. 시작합니다. INTJ는 흔히 차갑다, 계산적이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INTJ 본인은 그러한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한 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품고 살아갑니다. 본인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와 의미를 먼저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는 타인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INTJ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습니다. 대부분의 INTJ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질문은 외부 세계가 주는 피드백과 내면의 감각이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즉 INTJ가 어느 순간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해가 어떤 철학적 심리적 구조를 갖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INTJ의 초기 혼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INTJ의 자기이해는 대부분 자기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회는 비교적 명확한 인간상을 요구합니다. 밝고 적극적이며 관계를 잘 맺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사회인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INTJ는 이러한 기준과 자연스럽게 어긋납니다. 말수가 적고 즉각적인 감정 표현이 없으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중시합니다. 이 시기 INTJ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한가? 왜 사소한 대화가 이렇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가? 이 질문의 핵심은 자기 이해가 아니라 자기 의심입니다. INTJ는 아직 자신의 인지 구조와 성향을 개념화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을 결함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형성된 자기 이미지가 훗날 INTJ의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의 반복되는 실패 경험. INTJ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관계의 반복적 좌절입니다. INTJ는 관계에서 진심을 다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가벼운 공감보다는 구조적 해결을 제시하고 위로보다는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INTJ는 종종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너무 차갑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사람 마음을 모른다. 문제는 INTJ가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냉정한 인간, 정서적으로 결핍된 존재로 규정하며 더욱 침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INTJ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차갑다고 말한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INTJ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문제일까?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고방식의 자각. 직관과 구조의 언어. INTJ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다수와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INTJ의 주기능은 내향직관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보다 그 이면의 패턴과 방향성을 읽는 기능입니다. INTJ는 대화를 들으면서도 이미 몇 단계 뒤의 결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과정 공유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통으로 취급합니다. 이로 인해 INTJ는 종종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느냐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INTJ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느리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로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식은 INTJ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내부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네 번째, MBTI와 개념 언어의 발견. 많은 INTJ에게 MBTI는 단순한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INTJ라는 네 글자를 접했을 때 많은 INTJ는 묘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감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경험이 개념으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고 싶었던 이유, 감정 표현이 어려웠던 이유, 계획과 전략을 중시했던 이유가 성향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됩니다.
이때 INTJ는 처음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5번째, 고독의 재해석. 결함이 아닌 자원. INTJ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는 고독을 다시 해석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 고독은 사회 부적응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해가 진행되면서 INTJ는 깨닫습니다.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사고를 정제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INTJ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감정과 경험을 분석하고 삶의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INTJ는 자기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INTJ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필요로 하게 됩니다. 6번째, 감정에 대한 오해와 재정의. INTJ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INTJ는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INTJ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점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INTJ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집니다. 7번째, 실패와 좌절 이후의 자기 수용. 대부분의 INTJ는 인생의 한 지점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관계의 붕괴, 커리어의 좌절 혹은 신념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이때 INTJ는 기존의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정적입니다. 이때 INTJ는 성과나 논리가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INTJ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질문, 오해, 고독, 그리고 사유의 결과입니다. 사회와의 불일치 속에서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은 결국 그 불일치가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질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한 INTJ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선택합니다. 고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선택적으로 맺게 되며 자신의 사고방식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INTJ는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으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INTJ가 평생에 걸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의 순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